0,0과 5,0 그리고 1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선분 AP와 선분 PB가 1대 n을 만족하는 점 P x, y들의 집합을 TN이라고 하자. 자, 이것을 많이 봤을 거야. 어디서 봤어? 오래전에 봤어. 뭘 배울 때? 공수2에서 내분점이라던가 아니면 원의 방정식 들어갔을 때 배운 적 있을 거야. 아니 공수2라고 하기보다도 공수2라고 배웠나?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원방이라던가 아니면 그 첫 번째 평면접에서 내분점, 외분점 배울 때 한번 나왔을 거야. 아니면 점에 어떤 점 원의 방정식 들어갔을 때 점 P의 자추의 방정식을 물어본다거나 이랬을 때 나왔던 거.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배우기도 했을 거야. 자, 1대 n을 만족하는 점 P, x, y들의 집합을 TN이라고 하고, 그때 나오는 이 TN이 원으로 표현이 될 거고, 집합 TN의 임의의 두 원소 P1과 P2에 대해서 선분 P1, P2의 최대값을 MN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선분 AP하고 PB가 1대 n으로 내분할 때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자체가 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두 개가 P1과 P2라고 했을 때 그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최대가 될 때야. 그럼 원 위에 있는 두 점이 P1과 P2인데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우리가 현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이기 때문에 결국은 P1, P2는 뭘 의미하게 돼? 그 원의 지름을 나타내는 거겠지.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여기가 이 자리가 결국은 점 P가 만들어낸 도형의 지름. 그러면 1대 n으로 나누어지는 점을 P라고 했는데 우리 외분점 배웠을까? 이런 거.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이거야. 0,0이 여기 있고 자, 점 P가 5,0이 여기 있는데 얘를 1대 n으로 나눠주는 점이면 점 P가 누구 위에 있을 때 n은 1보다 더 커. 점 P가 선분 A, B 위에 있는 경우에 점 P도 있을 수 있고 n이 1보다 지금 더 크다고 했어. n이 1보다 더 크다 그랬을 때 그러면 나머지 또 다른 예외는 얘는 어떤 거냐면 선분 A, B 위에서 점 P가 1대 n으로 나눠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선분 A, B에 어디 위에 있을 때 연장선 위에 있을 때 1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근데 n이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연장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B의 오른쪽하고 A의 왼쪽으로 이렇게 연장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어딘가에 점 P가 얘가 있거나 왼쪽이 있거나 오른쪽에 있을 건데 1대 n으로 나누어지는 점이란 얘기고 n이 1보다 더 크기 때문에 PA 대 PB 얘는 성립하겠지. 1대 n이 성립하는데 A에서 PB 대 PA 대 AP, PB가 1대 얘는 성립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점 P는 누구? 선분 AB의 연장선인데 A 방향으로 있을 때 점 P와 그 다음에 선분 AB 위에 있을 때 점 P를 기준으로 했을 때 P1과 P2의 길이의 최대값. 자, MN. 그러면 하나의 점 P는 이제 뭐가 되고 내분점이란 얘기고 점 P 하나는 뭐가 되는 거? 외분점. 그 말. 그래서 숨어있는 말은 선분 AB의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용해서 찾기. 또 다른 말로 하면 점 P가 만들어내는 도형의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 중에 가장 긴 지름을 물어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풀면 이렇게도 풀겠지. 선분 AP가 이거니까 만약에 안 써도 되고 선분 PB는 n 곱하기 선분 PA라고 놓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 X하고 Y가 나타내는 도형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확인했으니까 이제 풀어봅니다. 자, 첫 번째는 점 P가 어디가 될 수 있고 내분점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선분 AB 위에서 선분 AB를 1대 n으로. 그러면 내분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 외웠을까? 기억하고 있을까? m 대 n으로 내분하게 되면 혹시 몰라서 한번 적고 넘어갈게.
그리고 외분점은 여기다가 누구만 마이너스만 붙이면 자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내분점하고 외분점의 좌표 구하는 공식이 기억 안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 그래서 먼저 자 전피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내분점부터 찾아보면 1 플러스 n분의 얼마 5,0하고 자 그 다음에 외분점입니다. 외분점은 1 마이너스 n분의 5, 0 자 그 다음에 mn이 선분 p1, p2의 최대값이라고 했고 얘네들이 결국은 어디가 돼 그러면 a하고 b가 x축상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분점이나 외분점도 전부 다 x축 위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p1이고 얘를 p2라고 했을 때 이 선분의 길이 얘를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리시키면 mn은 1 플러스 n분의 5 그 다음에 더하기 n 마이너스 1분의 5 됐어? 됐죠? 넘어가도 되지? P1, P2 여기 있자 선분의 뭐지? 이 mn 선분 P1하고 P2의 최대값 구하는 과정 여기는 생략해도 되지? 왜냐하면 0,0에서 A좌표가 있기 때문에 외분점은 결국은 원점보다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의 방향 쪽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인데 선분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뭐 해준 거하고 똑같아. 절대값이 그냥 바뀌었을 뿐이야. 절대값의 합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 자 그래서 통분해가지고 n-1 n미래 통분해서 n-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분자는 2n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되고 대입 2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0 곱하기 mn은 여기 과정 생략해도 되지.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이거야. n분의 10하고 n-1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n인 거지 지금. 아 이거 잠깐이. 여기가 과정이 많이 생략돼 있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가져다가 그냥 대입한 거밖에 안 돼. 그래서 50하고 시그마 n은 2에서 무한대까지 누구로 들어가? 부분분수까지 들어가서 n-1분의 1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1로 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분수에서 정리할 거기 때문에 50하고 쭉 들어가면 아래줄에다 적으세요. 자 앞에서 지금 플러스가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기 때문에 뒤에서 2개 남습니다. 중간에 여기 하나만 더 넣어주면 2개 남아에 n-2분의 1 빼기 n분의 1 이렇게
몇 개가 남은지 모르겠으면 부분분수의 합 같은 경우에 규칙이 그거잖아. 앞에 개수만큼 뒤에서 개수가 남게 돼. 왜냐면 두 개씩 계산하기 나가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누구랑 남냐면 1하고 2분의 1 플러스의 부호가 두 개 남기 때문에 뒤에서는 끝에서 두 개가 마이너스 부호가 두 개 남아. 이 부분합의 특징이 그거라서 골라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남는 게 1 플러스 2분의 1 하고 마이너스 n분의 1하고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요렇게 두 개 남아. 그럼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 다 0으로 가고 얘 0으로 가지. 따라서 좀 이해가 안 되네. 이 자리 계산한 거 혹시 맞아? 내가 머리가 나쁜가? 이거 한번 내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맞아 혹시? 맞냐? 맞아? 이렇게 나오는 거 맞냐고. 나만 지금 이해를 못한가 싶어서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된가? 나만 이해를 못한 건가 지금? 맞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얘기해야 되겠네. 일단 여기 넘어가게. 시간 없으니까. 자, 두 번째. 자, 여기는 지금 전부 다 계산하고 있는데 어제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무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과 급수의 수렴 조건은 달라진다 그랬고, 무한 등비수열의 형태가 그러니까 수열 AN의 일반항 AN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무한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의 조건은 공비가 범위에 따라서 이제 수렴하냐 발산하냐 사라지는데, 급수는 합이기 때문에 이거야. 아까 말했듯이 그 무한급수는 n항까지 합을 기준으로 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낸 다음에 그거의 수렴이냐 발산에 따라서 급수의 값을 찾는다고 했기 때문에 무한등비급수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려운 건 아니야. 아, 얘가 수렴이 판단이 됐으면 뭐만 알면 돼. 첫장하고 공비만 알면 무한등비급수는 계산할 게 없어. 그냥 그것만 할 줄 알면 돼.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수렴 조건하고 무한등비수열의 수렴 조건과 무한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에서 딱 하나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등비수열의 합은 이거야. 분모에 누가 들어가냐면 R이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공비가 1보다 작거나 같다 했으면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1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누구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여기서 등호 하나가 빠져. 근데 이 등호 하나 때문에 맞고 틀리고가 왔다 갔다 해. 왜냐면 수렴 조건을 찾으시오 라고 했을 때 이제 헷갈리니까 등비 수열에서 등호를 뺐다가 헷갈리니까 이제 등비 급수에서 넣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계산에 오류가 생기거나 실수가 생기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등호를 넣을지 말지는 누굴 생각하면 된다고. 등비 수열의 합에서 분모가 1-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수, 즉 합에서는 등호 1이 빠진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될 거고. 자, 그래서 무한등비 급수에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에서 얻은 무한급수에서
자, 수렴과 발산의 조건을 가지고 갈 건데, 첫째 항이 우리가 뭐 했어? 등비 수열에서도 수렴 조건에는 첫째 항하고 공비가 다르면 첫째 항이 0일 때와 그 다음에 공비의 조건으로 들어간 것처럼 등비 급수에서도 첫째 항이 0이면 공비와 상관없이 그냥 합이 무조건 얼마? 0.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뭐라고 해?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자, 첫째 항이 0이면 아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그 합은 0이다.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 그러니까 0이 첫째 항이 0으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 수렴 조건을 찾으라고 할 때만 첫째 항이 0일 때 넣어주면 되는 거. 자, 두 번째는 자, 첫째 항이 0이 아닐 때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등비 수열은 항상 얼마로? 0으로 수렴했지만 등비 급수는 달라집니다.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 무한 등비 수열의 합이야. 그러면 등비 급수든 무한 등비 급수든 자, 무한 급수는 항상 부분합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돼, 이제. 자, 요거야. 근데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결국은 뒤에 오는 항 자체는 얼마로 갈 수밖에 없어요. 0으로 수렴할 수밖에는 없지, 극한값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부분합의 극한값은 누구로 나온다? 1-r분의 a이다. 그럼 그 외에 나머지 경우는 전부 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반 항의 극한값 자체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급수는 무조건 발산한다. 그럼 기억해야 될 거는 자리는 어디다? 이 자리. 이 자리입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 무한 등비 급수는 1-r분의 a로 기억하는 거지. 그럼 뭐 누구만 알면 돼? 첫째 항을 알고 공비만 알면 무한 등비 급수의 값은 바로 나오는 거야.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자, 밑에다가 한번 다시 정리해 주네. 자, 정리하면 두 번째. 자, 등비 수열과 등비 급수의 무한 등비 수열과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을 비교할 건데 첫 번째 무한 등비 수열. 자, 여기는 a가 0이 아닐 때입니다.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자, a가 0이 아닐 때의 수렴 조건에도 마찬가지. 그럼 이때는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 자, 그 차이가 있으니까 조심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수렴하면 그때 값은 누구랑 같다? n은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ar의 n-1제곱의 형태가 됐을 때 s는 요 s값, 합의 값은 누구랑 같다? 1-r분의 a. 그래서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요 안에다가 그냥 넣기만 하면 근해 공식 쓰는 것처럼 첫째 항과 공비 가지고 대입해가지고 계산만 하면 끝난다고. 굳이 뭐 극한값 찾으려고 리미트 붙일 필요도 없고 이미 이거는 결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까지는 안 써도 돼. 자, 넘어가서 자, 3번에 이제 해봅니다. 자, 시그마에는 1에서 자,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럼 얘를 정리시켜 보면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n의 제곱의 형태로 우리가 전부 다 바꿔줘.
그러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얼마가 돼? 여기는 뭘로 바꿔주고 4분의 1의 n제곱의 형태로 바꿔주고 그러면 자 3분의 1 앞으로 꺼내서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우리가 뭘로 4분의 3의 n제곱으로 바꿔줘도 되지. 그러면 공비가 4분의 3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구하면 돼. 뭘로? 1 마이너스 r분의 a의 꼴로.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r 공비는 4분의 3 첫째 항도 4분의 3 정리하면 1 해서 이 무한 등비급수는 1. 자, 여기는 이렇게 바꿔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가 n-1제곱으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를 뭘로 4분의 1을 밖으로 하나 빼고 n-1제곱으로 이렇게 바꿔 써도 돼. 굳이 그러면 4분의 1 하고 여기는 뭘로 바뀌고 4분의 3의 n-1제곱으로 바뀌겠지 일반항이. 그래도 마찬가지 공비는 똑같이 4분의 3. 자 2번입니다. 우리가 모든 연산은 소괄호 안에부터 들어가잖아.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그럼 어디서부터? 요 안에서부터 시작을 해. 자 1번부터 시작을 하면 자 여기부터 정리하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4분의 1의 n제곱의 형태.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 그럼 얘도 이렇게 쓰면 되겠네. 1 마이너스 r 분의 첫째 항은 4분의 1. 그럼 4분의 3이잖아. 4분의 3분의 4분의 1이니까 얼마야? 3분의 얼마야? 1? 그러면 두 번째는 시그마 m은 0에서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m 플러스 2제곱의 꼴. 그럼 얘는 9분의 1 앞으로 꺼내서 시그마 m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m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되지. 됐죠? 얘도 공비는 얼마? 3분의 1이지? 첫째 항은 1일 거고. 그럼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그래서 9분의 1 곱하기 2분의 3 해서 6분의 1 하고 합구하는 거 끝. 그러니까 무한등비급수는 계속 뭐만 해? 반복적으로 하는 게 공비의 범위, R의 범위 먼저 확인. 그럼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 즉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수렴하구나 그러면 뭐만 찾으면 돼? 공비하고 첫째 항 찾아서 1 마이너스 R분의 A의 값만 계산하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유한수열에서의 성질하고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내용만 한번 정리하면 자, 네 번째는 무한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무한급수의 성질로 꺼내려고. 그러니까 리미트의 성질과 시그마의 성질 다 나오겠죠, 여기는. 그래서 무한급수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과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bn이 수렴할 때 그리고 리미트도 수렴할 때 그 리미트 성질이 적용이 된 것처럼 자 수렴할 때 1번 자 상수배 되어 있을 때 무한급수는 똑같이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 이때 c는 상수입니다. 성립하고 두 번째 마찬가지 bn도 자 얘네들이 각각 언제 수렴할 때 수렴한다는 얘기는 극한의 성질이었지 리미트의 성질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성립한다. 자, 곱셈하고 나눗셈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리미트는 둘 다 수렴하면 분모에 오는 극한값이 0만 아니면 리미트가 분모 분자에 다 나눠서 성립했지. 근데 시그마만큼은 어땠어? 나눗셈과 곱셈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도 무한급수에서 누구는 빠져? 나눗셈과 곱셈에 대한 무한급수는 빠진 거지. 자, 뒤로 넘어가서 5번입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개의 수열로 쪼개서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4분의 2의 n제곱 플러스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4분의 3의 n제곱. 그럼 얘는 자, 얘는 나타내면 얼마하고 똑같냐면 2분의 1의 n제곱이야. 그럼 각각의 수열의 일반항에서 공비가 전부 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고? 첫째 항과 공비만 찾으면 돼. 자, 여기서는 첫째 항이 얼마가 되고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 자, 얘는 우리가 bn이라고 놨을 때 첫째 항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공비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4분의 3. 따라서 1-r 분의 첫째 항 더하기 1-r 분의 첫째 항. 그래서 1. 그리고 음, 7분의 3.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4. 아니 플러스 7분의 4. 자, 두 번째입니다.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2 곱하기 자 3분의 2의 n제곱 빼기 3분의 1의 n제곱에 대해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공비는 얼마고 3분의 2. 그 다음에 여기는 첫째 항을 우리가 뭘로 놓고 3분의 4로 놓고 자, 얘는 공비를 뭘로 놓고 3분의 1로 놓고 첫째 항을 뭘로 놓고 3분의 1로 놓고. 자, 속으로 생각하면 되지? 앞으로 빼고 문제 풀어도 되고 이렇게 시그마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3분의 2의 n제곱 빼기 n은 0에서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n제곱으로 빼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1-r분의 자 첫째 항 빼기 1-r분의 첫째 항. 자, 똑같아. 그래서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 마이너스 4분의 여기 있잖아. 이거 맞아? 응. 마이너스 4분의
맞아? 4 아니냐? 4지? 4가 맞지? 그지? 여기 4지 4. 응. 2분의 5야. 계산하면. 이것도 틀렸나? 왜 다 2분의 3인데. 여기도 틀렸지? 2분의 1이지? 여기지 이거. 그렇지? 내가 잘못 본 건데. 됐죠? 자, 6번입니다. 첫째 항이 10이고 두 개의 무한 등비수열에 대해서 첫째 항이 10이고 B1은 20일 때, 자, 얘네들이 합이 30과 40이란 얘기는 수렴한다는 얘기야. 수렴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an. 자, 이 무한 등비수열의 합이 30이란 얘기는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1-r. 자, 분의 첫째 항을 10으로 했을 때 요 값이 얼마와 같다? 30하고 서로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an의 공비는 얼마? 3분의 2가 되고, 두 번째 조건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bn 이 등비수열의 합이 40이란 얘기는 1-공비분의 첫째 항이 40과 같다. 그래서 요 일반항을 bn으로 하는 수열의 공비는 얼마? 2분의 1. 자, an 곱하기 bn이니까 우리 하면은 여기서 an은 첫째 항을 얼마로? 10으로 하고 공비가 3분의 2인 등비수열이고, bn은 첫째 항을 20으로 하고 공비를 2분의 1로 하는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원하는 두 개의 수열의 곱에 대해서는 200 곱하기 3분의 1의 n-1제곱이 일반항이 돼. 시그마 자체가 곱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일반항을 먼저 구해놓고 들어가는 문제. 그럼 결국은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an, bn도 마찬가지. 첫째 항과 공비를 찾을 건데 여기는 첫째 항이 a1 곱하기 b1이 첫째 항이기 때문에 200이고, 공비는 이 문제에서 말하는 공비는 얼마고? 3분의 1. 그럼 공비 r이 -1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수렴한다는 얘기야. 그럼 수렴한다. 그러면 1 공비분의 누구만 들어가면 된다? 첫째 항으로 계산하면 끝난다. 그래서 값은 200 곱하기 2분의 3에서 얼마? 300. 얘가 이 등비수열의 합. 저 앞에다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넘어가도 될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함수하고 사인 함수 나왔습니다. 삼각함수, 코사인 함수. 자, 요거 규칙 찾을 수 있어. n이 1이면 코사인 파이는 -1이고, 코사인 2파이는 1이고, 코사인 3파이는 -1이고, 코사인 4파이는 다시 얼마고? 1이고. 계속 반복되고 있지? 자,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 정리해보면 얘는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n제곱이지만 코사인 n파이의 값은 결국 -1의 n제곱하고 서로 같아져. 그럼 이 문제는 결국은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누구에 대해서 -3분의 1의 n제곱에 대한 무한등비급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로 바뀌지. 그러면 첫째 항은 뭐가 되고, 자, 첫째 항은 -3분의 1, 공비도 -3분의 1. 따라서 요 합은 1 빼기 r 분의 첫째 항.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에서 요 합은 -4분의 1이다.
자, 계산은 그냥 단순해. 수렴 조건만 확인되면 가져다가 대입만 하면 끝나. 첫째 항 구해서.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거. 얼마 안 남았네. 자, 두 번째 여기는. 자, n이 1이야. n이 1이면 사인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누구랑 같아?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의 값하고 서로 같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야? 2분의 루트 3. 자, n이 2면 사인 얼마?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결국 얘는 죽이지? 사인 3분의 파이의 값과 같아서 2분의 루트 3. 그럼 그 다음 건 다시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4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반복되네? 그래서 일반항 정리하면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이고 뒤에 오는 함수에서 일반항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루트 3. 그래서 2분의 루트 3 앞으로 빼고 시그마 n은 1에서 무한대까지 누구에 대해서? 2분의 1의 n제곱하고 같겠지. 어차피 부호가 서로 1일 때 2일 때 할 때 부호가 서로 같이 갈 거 아니야. 짝수는 무조건 플러스일 거고 홀수일 때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항상 양의 값이니까 2분의 1의 n제곱이 맞지. 그러면 이제 첫째 항은 우리가 2분의 1로 놓고 공비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3 놓고 수렴한다. 수렴하니까 1-r 분의 첫째 항만 들어가면 되네. 그래서 이때 값은 2분의 루트 3. 이제 그냥 좀 단계적으로 쓴 거고, 이제 수렴한다, 알았다, 눈으로 봐도 바로 알겠다 그러면 바로바로 계산 들어가면 되고. 자, 마지막 8번입니다. 자, 수렴 조건 확인하는 문제. 무한 등비급소가 수렴하기 위해서 x의 값이니까, 자, 여기는 r의 n-1제곱의 형태니까 공비만 확인하면 되지. 공비가 결국은 누구야? 얘 아니야? 이제 공비가 얘니까, 자, r을 우리가 뭘로 놓고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x로 놓고, 무한 등비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 그럼 코사인 x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보다는 크고 루트 2분의 1보다는 작다. 근데 x의 범위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파이야. 자, 삼각함수 그래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있지? 떠올리고 있지?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고 있지? 그러면 1사분면 방향에서 0 이상 2분의 파이에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보다 크고 루트 2분의 1보다 작아. 그럼 원래대로 하면 4사분면 방향까지 그려질 거 아니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아니면 원을 그리면 1사분면하고 4사분면 아래로 놓고 봤을 거 아니야. 볼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누구만 하면 돼? 1사분면 방향에서 루트 2분의 1보다 작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래프만 보면 이거야.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 여기까지만 보면 되고, 딱 여기에 해당하는 그래프일 거 아니야. 1사분면에서. 근데 누구랑 루트 2분의 1보다는 작은 쪽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그래프 어디? 요 아래쪽 루트 2분의 1 아래쪽에 있는 여기는 x의 범위만 찾으란 얘기야. 따라서 누구보다 x는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누구보단 작다. 2분의 파이보다는 작을 때 수렴한다 라고 읽으면 되지. 이제 원의 방정식 원 그리고 단위원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겠지. 여기를 x로 놓고 얘를 y로 놓은 상태에서 얼마가 될 때? 루트 2분의 1보다 작은 쪽 방향으로 읽어주면 되지. 되죠? 자, 그 다음에 무한등비 급수의 합이 얘일 때 x의 값을 구하여라. 첫째 항 나왔지? 자, 첫 번째 항. 첫째 항은 얼마야? n-1제곱 형태이기 때문에 첫째 항은 1일 거고, 공비는 이미 누구로 정해졌고, 루트 2 코사인 x로 정해졌고, 그 다음에 수렴하는 것도 알았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 코사인 x분의 첫째 항 1인데 얘가
2 플러스 루트 1에. 자, 여기를 이렇게 바꾸자. 계산하기 쉽게. 자, 분자 쪽을 유리화 시킵니다. 그러면 2가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가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야. 그리고 분자를 1로 바꿔줄 거야.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될 거야. 그러면 결국은 루트 2 코사인 x가 얼마일 때 2분의 루트 2일 때 값을 물어보는 거고, 그럼 결국은 코사인 x가 2분의 1일 때인데 이미 첫 번째 1번에서 x가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x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x의 값은 얼마와 같다? 3분의 파이이다.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거고, 이렇게 정리한 거고, 우리 뭐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그냥 우리 방정식 풀듯이 대각선 곱해가지고 코사인 x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구가정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1 마이너스 루트 2 코사인 x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2는 1과 같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x 하고 2 더하기 루트 2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지금 봤을 때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해. 분자 유리화 시켜가지고 분자를 1로 만들어서 분모끼리 비교해가지고 코사인 x 바로 구해준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해. 자, 됐죠? 그럼 오늘 한 거는 지금 뭐 했어?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하고 무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 그거 하나 했어. 그거 했는데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하고 무한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에서 차이는 딱 등호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 그 다음에 무한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게 판단이 되면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이제 이거를 잊어가지고 계속 뭘 하냐면 뭐는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고 있냐면 무한 등비 수열의 경우는 n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서 극한값을 조사할 거야. 그래서 그 극한값이 그 합의 값을 결정해. 그거는 이제 처음에 딱 배울 때 들은 말이기 때문에 기억이 좀 오래 가. 그래서 계속 등비 수열의 합을 먼저 구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계속 n을 무한대로 극한값을 찾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 그만큼의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좀 줄이기 위해서 나온 게 1-r분의 a라고 하는 식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잊었으면 좋겠어. 부분합을 구하는 것도 잊으면 안 되지만 등비급수가 이게 수렴한다는 조건이 결정이 되면 첫째 한 거 공비만 이용해서 우리가 합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공부하다 보면 중간에 대부분 보면 좀 까먹긴 하더라고, 있기는. 그러니까 그거 안 잊어먹으면 아마 문제 푸는데 조금 뭐 센 문제라든가 기본 문제들 풀 때 좀 도움이 될 거야. 빨리빨리 풀고 안 그러면 이제 합 다 구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 공부해봤을 때 보면 경험상 보면 그거를 다 많이 잊고 있기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억하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 문제 풀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전혀 못 푸네. 여기까지 하게.